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말 하면 꼭 이제 등장하는 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저지대가, 낮은 지대가 침수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수면 상승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수면 높이는 인공위성이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해수면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승 속도가 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지구 해수면이 1960년대 후반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연간 대략 5cm 가량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통 한 매년 3.6mm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과거에 비하면 상승 속도가 그 절반 이상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대략 5mm 가량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 미치고 있는 게 이제 그린란드 빙하가 높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린란드에서는 단 하루 만에 22기가톤의 가량의 빙하가 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 발생하게 되나요? 네, 이 기후과학자들, 해양학자들이,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좀 미온적으로 이 국가들이 대처한다면, 한 2100년 정도에는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허리 정도 높이가 1m 되잖아요. 네. 근데 이 1m라고 하면 별로 큰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안 지역에서는 저지대 홍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또 바닷물이 넘어오면서 이 담수가 해수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지면 해안 지역에 주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는 우리나라도 이 해수면 상승에 많이 노출된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해수면 상승폭이 서해보다 동해가 또 큰 편이고 또 연안 저지대가 많은 서해 쪽이 침수될 위험성이 더 높고요. 또 지대가 낮은 이 낙동강 하구, 영산강 하구 이쪽이 또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이 상승 속도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이 빠른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해안 지역의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만이나 어항의 시설들을 보강하고 침수 대비책을 세우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이 대부분의 이 정책들이나 이 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들이 좀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각 나라의 자연환경이나 사회구조에 따라서 여러 방안들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먼저 침수가 되는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또 다른 방향으로는 제방을 쌓아서 해수면 상승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은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흙을 쌓아서 땅의 높이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다 위에 수상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주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나요?
네,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에 키리바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나라는 피지 북쪽에 있는 피지 북섬에 땅을 구입해서 2,000명을 실제로 이주시켰고요. 또 2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샬 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고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마샬 제도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20% 정도 감소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음. 이주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이 선택적으로 정부 청사를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000만이 넘는 그 자카르타의 인구를 전부 이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담수가 부족해서 물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결하려고, 베트남의 호치민에서는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제 담수 저수지를 이전해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의 노테르담도 모래뚝, 뭐 제방 이런 걸 만들어서 물 저장 공간을 미리 따로 확충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비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책임이 큰 선진국에게 좀 책임감 있는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는 일이 정치적으로도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선진국과 이 저개발 국가 사이에 이 해수면 상승 대응 방식에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어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 반도를 만들어서 해수면 상승 피해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에 홍수 예방 시스템 모세라는 걸 만드는데요. 대략 8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민주주의의 성숙도 같은 것들이 기후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공반도를 만들거나 뭐 제방을 높이 쌓고 흙을 쌓아 이 땅의 높이를 높이는 일에는 이 전문적인 기술과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 정의의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해주신 대안들이 뭐 근본적인 대책들이 아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해수면 상승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들이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으로 귀결되는 이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또 자연에 인공물을 추가하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생태계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음. 하지만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당장 이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책이라도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결국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IPCC에 따르면 21세기 중엽에 이르면 상당수의 저지대 해안 지역이 매해 큰 재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전 세계 대략 6억에 해당하는 이 해안 저지대의 거주 인구가 지금도 홍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사람뿐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의 인프라와 경제를 망가뜨려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과 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수면 상승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수면 상승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와 연관 지어 본다면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탄소 배출 감소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 사람만 탔던 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탔던 것처럼 이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행복과 권리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들본 프로젝트 오늘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